죽어가는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단편소설. 셜록 홈즈의 집주인인 허드슨 부인은 오랜 세월 동안 괴로움을 겪어왔다. 이상하거나 부적절한 사람들이 수시로 그녀의 하숙집 2층을 침입해 왔을 뿐만 아니라 2층에 머무는 사람 역시 비정상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일삼음으로써 그녀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시험했기 때문이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이상한 시간대에 음악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고 실내에서 권총 사격 연습을 하고 종종 악취를 풍기기도 하는 과학 실험을 하고 가끔씩 위험하면서 폭력적인 분위기를 품고 다니는 그는 런던에서 최악의 세입자였다. 반면에 그가 내는 집세는 호화로운 수준이었다. 아마도 내가 그와 함께 머물렀던 시간 동안 셜록 홈즈가 낸 집세를 합친다면 런던에 저택 하나를 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집주인은 언제나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했고 그의 행동이 아무리 무례하거나 이상해 보여도 그것을 방해할 엄두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좋아했다. 왜냐하면 그는 여성을 대함에 있어서 신사다움과 예의를 다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여성을 좋아하거나 신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기사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그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걱정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결혼 후 그 집을 떠난 지 2년이 되던 해 그녀가 나를 찾아와서 그가 매우 애처로운 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죽어가고 있어요. 왓슨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지난 3일 동안 그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했어요. 나는 그가 하루를 더 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내가 의사를 불러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나는 그의 광대뼈가 피부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의 밝은 눈이 나를 바라보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허락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홈즈 씨, 나는 지금 당장 의사를 찾으러 가겠어요. 내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왓슨을 불러줘요. 그가 말했죠. 그래서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당신에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바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더 이상 그가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겁에 질렸다. 외투와 모자를 다급하게 찾았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함께 마차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가면서 나는 상세한 상황을 물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선생님. 그는 로더이대 쪽에 있는 템즈강 근처에 있는 골목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그 병에 걸려서 온 거죠. 그는 지난 수요일 오후에 침대에 누웠는데 그 이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난 3일 동안 음식이나 물 한 모금도 목으로 넘기지 못했어요. 세상에나. 그러면 왜 의사를 부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얼마나 위압적이 될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의 말에 거부할 엄두도 못 냈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 이 세상에서 오래 머물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도 그를 보시면 바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는 정말로 비참한 상태를 하고 있었다. 안개 낀 11월의 음침한 햇빛 아래에서 병실처럼 우울한 침실 속에서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 침대로부터 내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심장까지 한기가 내려오는 듯 느꼈다. 그의 눈동자에는 열병으로 인한 열기가 머물렀고 뺨 주위에 혼란스러운 붉은 기운이 흘렀다. 검은 각질이 입술 주위에 지저분하게 붙어 있었다. 담요를 잡고 있는 깡마른 손이 끊임없이 뒤틀렸고 그의 목소리는 쉬어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불안한 듯 누워 내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가 나를 본 순간 잠깐 의식을 차리는 듯 눈빛이 반짝였다. 아, 왓슨, 아무래도 우리가 사악한 나날의 시험을 받고 있는 듯하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예전의 무관심한 태도의 그림자 같은 것이 느껴지는 어투였다. 아, 이 친구야. 내가 그에게 다가서면서 외쳤다. 뒤로 물러서. 그가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긴 목소리로 외쳤다. 보통 위기의 순간에 외치는 어투였다. 만약 자네가 내 근처로 다가오게 되면 자네한테
이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어. 왜지? 왜냐하면 그게 내가 원하는 바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그랬다. 허드슨 부인의 말이 옳았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서서히 소멸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괴로웠다. 나는 그저 자네를 도우려는 거야. 내가 설명하듯 말했다. 바로 그 이야기야.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나를 돕는 최선의 방법이야. 좋아, 알았어. 그렇게 하지, 홈즈. 그가 위압적인 태도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자네 화가 난 것은 아니겠지? 그가 숨을 거칠게 헐떡이면서 물었다. 이런 멍청한 소리. 내 눈앞에 이토록 비참한 상태로 누워있는 그를 보고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건 다 자네를 위해서야, 왓슨. 그가 쉰 목소리로 콜록거렸다. 나를 위해서라고? 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 이건 쿨리 전염병이야. 수마트라에서 온 중국인 노동자들이 가져온 전염병이지. 아마도 나보다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서는 잘 알 거야. 불행히도 그들조차도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지. 절대적으로 치명적이라는 것과 끔찍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만은 분명해. 그가 열병 환자처럼 흥분하면서 말을 했다. 그의 긴 손가락이 이리저리 뒤틀렸다. 그가 그것들을 겨우 흔들며 나를 뒤로 물러나도록 만들었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전염이 돼, 왓슨. 그래. 그냥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래. 그러니 나하고 거리를 유지해. 그래야만 안전할 수 있어. 세상에나, 홈즈. 자네는 그런 식의 걱정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을 것 같은가? 심지어 낯선 환자의 경우에도 나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의사로서의 의무를 행하면서 그런 걱정을 할까? 내가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고 그가 환한 시선을 나에게 던졌다. 만약 자네가 거기에 계속 서 있겠다면 내가 이야기를 하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네는 이 방에서 나가야 돼. 나는 홈즈의 특별한 재능과 성격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가 원하는 말을 들어주는 편이었다. 물론 내가 그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랬다. 하지만 그 순간 의사로서의 내 육감이 발동했다. 다른 곳에서는 그로 하여금 내게 명령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그의 병실에서는 내가 주인 역할을 해야 한다. 홈즈, 내가 말했다. 자네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아픈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 그리고 나는 자네를 그렇게 대우할 거야. 자네가 그 상황을 마음에 들어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자네의 증상을 진찰하고 그에 맞춰서 자네를 치료할 거야. 그가 도끼를 품은 듯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만약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적어도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의사로 가졌으면 해. 그렇다면 자네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가? 오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나는 절대적으로 자네를 신뢰하지.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야, 왓슨. 궁극적으로 보자면 자네는 매우 한정된 경험과 무난한 이력을 가진 일반 의사에 불과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괴롭기는 하지만 자네는 내 선택지가 될 수 없어. 나는 비통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런 심한 말은 평소에 자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홈즈. 오히려 그런 말을 통해서 자네의 신경 상태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어. 하지만 자네가 나에게 신뢰감을 가질 수 없다면 내게서 치료를 받으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어. 제스퍼 미크경이나 펠로스 피저 같이 런던에서 최고의 의사로 손꼽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어. 그렇지만 누구든 자네는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해. 그건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야. 만약 내가 그냥 여기에서 자네가 혼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치료를 하지 않거나 치료를 할 누군가를 데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네가 나를 잘못 안 거야. 자네의 걱정과 선의는 잘 알아. 왓슨. 환자가 말했다. 뭔가 흐느낌과 신음소리 사이에 가까운 어조였다.
하지만 내가 자네의 무지함을 굳이 지적해야 할까? 자네, 타파놀리 열병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뭔가? 자네는 검정 포르모사 부패 현상에 대해서 뭘 알고 있지? 그것들 중 아무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 동양에는 말야, 다양한 질병 관련 문제가 많고 정말로 이상한 병리학적 현상들이 많지. 왓슨. 그가 단위로 말을 끊었다. 말을 할수록 지쳐가는 기운을 추스르는 것처럼 보였다. 최근에 병리범죄학적 측면에서 많은 조사를 했는데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지. 바로 이 질병과 접촉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지. 자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아마 없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우연히도 에인스트리 박사를 잘 알고 있어. 열대병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런던에 있어. 이제 모든 타이름과 설득은 소용이 없어. 홈즈, 나는 지금 바로 그를 데리러 가겠어. 내가 결심에 차서 방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평생 처음 겪는 충격이 나를 덮쳤다. 죽어가는 탐정이 도약하는 호랑이처럼 뛰어나와 나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안쪽 자물쇠에 꽂혀있던 열쇠를 급하게 잡아채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다음 순간 그가 비틀거리면서 자신의 침대로 다가갔다. 끔찍할 정도로 힘을 소모한 그가 완전히 지쳐서 가쁜 숨을 몰아 쉬었다. 이제 자네는 나에게서 강제로 이 열쇠를 빼앗아갈 수 없어. 왓슨. 이제 자네는 갇혔어. 내 친구. 자네는 이제 여기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 방에서 머물어야 해. 하지만 내가 자네를 즐겁게 해주지. 이 모든 말을 하면서 그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고 호흡 사이에 그는 끔찍한 노력을 하는 듯 보였다. 자네는 가슴 깊이 나에 대한 호의와 우정을 가지고 있어. 나도 그것을 잘 알지. 자네는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하지만 나도 힘을 차릴 시간을 좀 줘. 지금은 아니야. 왓슨. 지금은 안 돼. 지금이 4시니까 자네는 6시에 이 방에서 나갈 수 있어. 이건 미친 짓이야. 홈즈. 겨우 2시간이야. 왓슨. 6시에 자네를 이 방에서 내보내주겠다는 것을 약속할게.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지 않겠나? 아무래도 내게 선택지는 없는 듯 하군. 그래 절대로 없지. 왓슨. 고마워. 여기 침대 이불을 다시 정리하는데 도움은 필요 없어. 자네는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아. 이제 왓슨, 내가 자네가 지켜줬으면 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자네가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와줘. 자네가 언급한 사람들 중에서 말고 내가 고른 사람으로 말야. 어떤 사람이든 데려오지. 자네가 이 방에 들어온 이후로 처음 들어보는 합리적인 말이군. 왓슨. 이제 저쪽에서 책을 좀 찾아서 읽으라고. 나는 약간 지쳤어. 절연체의 전기가 퍼부어지면 축전지가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되는군. 6시야. 왓슨. 그때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자고. 하지만 우리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기로 정해진 시각이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가 호랑이처럼 도약해서 나를 가로막은 것만큼이나 나에게는 충격적인 상황이었다. 나는 침대 위 조용히 누워있는 그를 보면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거의 이불로 덮여 있었고 그는 깊은 잠을 자는 듯 보였다. 책을 읽기에는 너무 불안한 상태였던 나는 천천히 방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벽을 장식하고 있는 유명한 범죄자들의 사진들을 하나씩 살폈다. 마침내 정처 없는 산책 끝에 나는 벽난로 근처까지 갔다. 담배 파이프들과 담배 상자들, 주사기, 펜나이프, 권총 탄창, 다른 잡동사니들이 벽난로 선반 위에 흐트러져 있었다. 그것들 중 옆으로 미는 뚜껑이 달린 작은 상아 상자가 있었는데 검정색과 흰색이 번갈아 칠해져 있었다. 상당히 깔끔한 작은 상자였기에 나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손을 뻗으려는 참이었다.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외침 소리가 그에게서 터져나왔다. 아마도 창문 아래쪽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다. 그 끔찍한 외침에 팔뚝 위로 소름이 끼쳤고 머리카락이 쭈뼛섰다. 내가 고개를 돌린 순간 경련하는 얼굴과 광기에 찬 눈동자가 어슴푸레하게 비쳤다.
나는 팔다리가 마비된 듯 그 작은 상자를 손에 들고 그냥 서 있었다. 그걸 내려놔. 지금 당장 내려놓으라고, 왓슨. 지금 당장. 경고하겠어. 내가 그 상자를 벽난로 위에 내려놓자 그가 다시 고개를 베개 속에 파묻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만지는 것이 싫어. 내가 그걸 싫어하는 걸 자네도 잘 알잖아. 자네가 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군. 이봐, 의사 선생, 자네는 지금 멀쩡한 환자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는 거야. 거기에 앉아. 그래, 거기.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 시간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는 불쾌한 인상이 깊이 새겨졌다. 격렬하면서 무감정한 흥분과 외침, 그리고 잔인하게 느껴지는 말들. 평소 그의 예 발음이 전혀 사라진 상태가 그의 마음속 혼란과 어지러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모든 파멸의 흔적들 중 가장 고귀한 정신의 파멸이 가장 슬픈 것이다. 나는 침묵과 우울함 속에서 정해진 시간이 흐르는 것을 기다렸다. 그는 나만큼이나 자주 시계를 살피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 열병에 휩싸인 듯한 어조로 다시 말을 시작한 것은 시계 바늘이 바로 6시를 가리키자마자였기 때문이었다. 좋아, 왓슨. 그가 말했다. 자네 주머니에 동전이 좀 있나? 그래. 은하도 있나? 상당히 많아. 하프 크라운은 몇 개나 있지? 5개가 있어. 아, 너무 적어. 너무 적어. 정말 불행한 일이군. 왓슨. 하는 수 없지. 그 하프 크라운 동전들을 모두 자네 조끼 위쪽 시계 주머니에 넣어. 그리고 나머지 동전들은 모두 자네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어. 그래, 고마워. 그렇게 하면 자네 몸이 균형을 잡기 훨씬 쉬울 거야.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었다. 그가 몸을 떨더니 또다시 흐느낌과 기침 사이의 소리를 냈다. 이제 가스등에 가스를 좀 채워줘. 하지만 아주 조심해서 연료통의 딱 절반이 되도록 채워야 돼. 딱 절반이야. 그래, 아주 조심해서 채우라고. 고마워. 아주 훌륭하군. 아니, 블라인드는 내리지 마. 그리고 이제 내 손이 닿은 곳에 저기 탁자 위에 편지 몇 장하고 서류 몇 장을 올려놔. 고마워. 그리고 저기 벽난로 선반 위에 잡동사니도 가져와 줘. 좋아. 아주 좋아. 왓슨. 저기 설탕 집게가 있어. 그래, 그 집게를 사용해서 아까 그 상하 상자를 집어 올려. 아주 조심해서 들어야 돼. 훌륭해. 이제 자네는 밖으로 나가서 로어버크가 13번지로 가서 컬버톤 씨를 데리고 와. 불쌍한 홈즈가 헛소리를 하면서 망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혼자 놔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의사를 데려오겠다는 생각을 거의 포기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까 언급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 내가 말했다. 아마도 아니겠지. 내 친구 왓슨. 내가 걸린 이 병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저작물을 집필한 사람이 의료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네도 크게 놀라겠지. 사실 그는 대형 농장을 가진 사람이야. 그는 수마트라에서 상당히 유명한 농장을 경영하는데 현재는 런던에서 머물고 있어. 예전에 그의 농장에서 바로 이 병이 발병했는데 그 농장은 의료적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었어. 그래서 그는 이 병에 대해서 혼자서 연구를 했고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성취했어. 그는 상당히 체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6시 이전에는 자네를 거기로 보내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그 이전에 가봐야 그가 서재에 처박혀 나오지 않을 테니까. 만약 자네가 거기로 가서 그를 설득해서 이 질병과 관련해서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나눠주도록 만들 수 있다면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이 질병 연구가 그에게는 가장 즐거운 취미이기 때문에 그를 설득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나는 홈즈의 말을 하나의 연속된 문장들로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말하는 중간중간 숨을 몰아쉬며 호흡을 가다듬고 명백한 통증에서 비롯된 듯 손을 이리저리 비틀었다. 내가 그에게 간 후 흘러간 몇 시간 동안 그의 증상과 몸은 크게 악화된 듯 보였다.
폐결핵 반점 같은 것들 얼굴과 피부 위로 도드라졌고 텅 빈 듯 까만 눈동자 속에서 열기 어린 눈동자가 반짝였고 그의 눈썹 아래 흘러내린 식은땀이 윤기를 빛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경쾌함과 과감함의 장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가 내쉬는 마지막 숨은 위대한 사람의 것일 듯 했다. 자네는 그에게 나하고 헤어질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해. 그가 말했다. 자네가 내게서 느낀 것들과 보고 들은 것들을 정직하게 이야기해. 죽어가는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이상한 요구를 하는 건 말이야. 사실 나는 거대한 바다의 표면 전체가 굴로 덮이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 그토록 소중한 생명체들인데도. 그래,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두뇌가 어떻게 두뇌를 통제할 수 있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중이었지? 왓슨. 컬버톤 스미스 씨를 찾아가서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중이었지. 아, 그래. 그렇지. 이제 기억이 나는군. 내 생명은 자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어. 그를 설득해. 왓슨.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다고 설득해줘. 그의 조카가 있었어. 왓슨. 나는 그가 그 조카에게 뭔가 비열한 짓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고 그 결말을 보도록 방치했지. 그 친구는 정말로 끔찍하게 죽었어. 그는 나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어. 자네가 그를 달래야 돼. 왓슨. 그에게 간청을 해. 그에게 애원을 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를 여기로 데려와. 그가 나를 살릴 거야. 아니, 오직 그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만약 그를 직접 데리고 와야 한다면 그를 마차로 데리고 오겠어. 아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자네는 그로 하여금 혼자서 여기로 오도록 설득해야 돼. 그리고 자네는 그보다 앞서서 여기로 돌아와야 돼. 그와 같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뭐든지 만들어서 변명을 하라고. 잊지 마. 왓슨. 자네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절대로. 자네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세상에는 어떤 생명체의 증가를 막는 천적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지. 자네와 나는 왓슨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왔어. 그러니 이제 온 세상에 굴이 가득하도록 하자고. 아니, 아니, 안 돼. 끔찍한 상상이야.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 두라고. 나는 그 위대한 지성의 존재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의 곁을 떠났다. 그가 나에게 방문 열쇠를 줬다. 그가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둔 채 칩거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기분이 다소 좋아졌다. 복도에서 허드슨 부인이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홈즈의 방에서 나오자 뒤로 그깟 높은 그러나 쉰 목소리로 이상한 소리들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리로 내려간 나는 휘파람을 불어서 마차를 세웠다. 그때 안개 속에서 어떤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홈즈 씨는 어떤가요, 선생님? 그 남자가 물었다. 그는 오래 알고 지내던 런던 경시청의 모튼 경감이었다. 그는 근무 중이 아닌 듯 편한 옷을 입고 있었다. 매우 아픕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가 나를 아주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굉장히 사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의 얼굴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환희의 빛이 비추는 듯 느꼈다. 그것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순간 마차가 우리 앞에 멈췄고 나는 그를 남겨두고 마차에 올랐다. 로어 버크가는 노팅힐과 켄싱턴의 경계선 상에 놓인 일련의 훌륭한 저택들로 이뤄진 곳이었다. 내가 지시한 대로 마부가 마차를 세운 곳 앞쪽 저택은 구식의 강철 창살로 된 정문을 가졌고 약간은 잘난 척하는 듯하고 점잔을 빼는 듯 느껴지는 집이었다. 거대한 접이식 문과 빛나는 청동 장식들이 화려해 보였다.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엄숙한 표정을 가진 집사가 나타났다. 그의 뒤로 전기등 불의 불빛이 분홍색의 후광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왓슨 박사님이 컬버톤 스미스 씨를 찾아왔다고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명함을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나의 평범한 직함과 이름은 컬버톤 스미스 씨에게 큰 인상을 주지 않은 듯 했다.
반쯤 열린 방문 사이로 교만하고 날카롭고 높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거야? 세상에나 스테이플스, 내가 서재에 있을 때는 방해하지 말라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해야 하는 거지? 집사로부터 부드러운 목소리로 뭔가를 설명하는 듯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래, 그 사람을 보지 않을 거야. 스테이플스. 이런 일 때문에 일을 방해받을 수는 없어. 나는 집에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라고. 그리고 만약 그가 정말로 나를 봐야겠다면 내일 아침에 다시 오라고 해. 다시 부드럽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그에게 그렇게 전해. 내일 아침에 다시 오라고. 아니면 그냥 사라지라고 해. 내 일을 방해하지 마. 나는 홈즈가 고통의 병상에 지쳐 누워서 시간을 초조하게 세는 장면을 떠올렸다. 내가 그를 도와줄 사람을 데려갈 때까지 그는 그렇게 누워 있을 것이었다. 격식을 차릴 시간이 아니었다. 그의 목숨이 나의 신속함에 달려 있었다. 집사가 내 앞으로 와서 사과하는 듯한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는 그를 밀치고 안쪽으로 달려 들어갔다. 벽난로 옆 안락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가 새된 분노의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섰다. 나는 커다란 노란색의 얼굴과 거칠고 흠집이 많은 윤기가 흐르는 육중한 이중턱, 사악하게 빛나는 음침한 회색의 눈동자, 수치 많은 모래색의 눈썹을 볼 수 있었다. 뒤쪽까지 머리카락이 사라진 머리 위로 작은 모자가 덮여 있었는데 핑크색의 머리 한쪽 옆으로 원을 그린 모습이 상당히 귀여워 보였다. 그의 머리는 굉장히 큰 크기를 가졌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나는 그가 놀라울 정도로 작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어깨는 뒤틀려 있었고 어린 시절 구루병을 앓았던 듯 허리와 등 역시 휘어 있었다. 당신 누구야? 그가 비명을 지르는 듯 높은 소리로 외쳤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들어오는 것이 무슨 의미지? 당신을 내일 아침에 보겠다는 이야기를 이미 전달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셜록 홈즈 씨가 내 친구의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그 작은 사람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분노의 표정이 그의 얼굴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얼굴 위로 긴장감과 경계심이 떠올랐다. 당신은 홈즈 씨 일 때문에 온 겁니까? 그가 물었다. 그의 집에서 방금 전에 떠났죠. 홈즈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죠? 그는 절망적으로 아픕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온 것이고요. 그가 의자를 가리키면서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자신의 안락의자 쪽으로 가서 앉았다. 그가 안락의자까지 가는 동안 나는 벽난로 쪽 거울을 통해서 그의 얼굴을 엿볼 수 있었다. 그의 얼굴 위에 떠오른 것이 사악하면서 가증스러운 미소였다는 것을 나는 지금도 맹세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상황이 너무 위중하고 충격적인 나머지 내 정신이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왜냐하면 그가 잠시 후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렸을 때 그 위에는 진정한 걱정스러움이 떠올라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말을 듣게 돼서 정말 유감입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예전에 같이 했던 사업 몇 개 덕분에 홈즈 씨를 알게 되었죠. 그의 재능과 인격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어요. 그가 범죄에 있어서 전문가이듯 나는 질병에 있어서 전문가죠. 그에게 있어서 범죄자가 나에게는 세균과 같죠. 아, 저기 나의 죄수들이 있군요. 그가 협탁 위에 쭉 늘어서 있는 병과 항아리들을 가리키면 말했다. 저기 보이는 젤라틴 형태의 배양액 중에 몇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병균들이고 지금도 그 사악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당신의 그 특별한 재능과 지식 때문에 홈즈 씨가 당신을 굳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당신에 대해서 아주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야말로 이 런던 안에서 그를 도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그 작은 남자가 움찔거리면서 그 귀여운 작은 모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왜죠? 그가 물었다. 왜 홈즈 씨는 내가 문제에 처한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동양의 질병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왜 그는 자신이 옮은 질병이
동양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의 직업과 관련된 사건 조사를 하면서 그가 항구 쪽에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과 접촉을 했었거든요. 컬버톤 씨가 작게 미소를 띠면서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집어 올렸다. 아, 그렇군요. 바로 그것인가요?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얼마나 오래 아팠습니까? 약 3일 정도요. 헛소리를 하거나 망상에 시달립니까? 가끔씩은 그럽니다. 쯧쯧,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는군요. 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처사가 되겠죠. 나는 내 일을 방해당하는 것에 화를 내곤 하죠. 왓슨 선생님.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정말로 예외적이에요. 지금 당장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때 나는 홈즈의 경고를 떠올렸다. 나는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나 혼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홈즈 씨의 주소를 적은 종이가 있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30분 후에는 홈즈 씨네 집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믿어도 좋아요. 또다시 홈즈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은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사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사이 그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안도가 되었다. 그의 모습 자체는 여전히 유령처럼 보였지만 망상과 헛소리의 증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목소리에서 평소의 명쾌함과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그래, 그 사람을 만났어. 왓슨. 그래, 그가 올 거야. 대단해, 왓슨. 대단하군. 자네는 심부름꾼들 중 최고야. 그는 나하고 함께 여기로 오기를 바랐었어.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 왓슨.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누가 나에게 병을 옮겼는지 그가 물었었나? 그에게 이스트 엔드부두에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이라고 대답했어. 그래, 정확해. 좋아, 좋아. 왓슨. 자네는 최고의 친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모두 해줬어. 이제 자네는 여기에서 사라져도 돼. 나 역시 기다렸다가 그의 의견을 들을 거야, 홈즈. 물론 자네도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와 내가 단둘이 있다고 생각해야만 그가 매우 솔직하고 귀중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 거야. 내 침대 머리맡에 다른 방 하나가 있잖아. 왓슨. 홈즈. 왜 이래? 미안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 왓슨. 그 방은 남의 눈에 잘 띄고 뭔가를 숨기기에는 부적절해 보여. 하지만 그 덕분에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거야.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 왓슨. 그래야만 돼. 그가 갑자기 수척한 얼굴 위로 굳은 표정을 지으며 긴장했다. 마차바퀴 소리가 들리고 있어. 왓슨. 서둘러. 만약에 자네가 나를 아낀다면 말야. 그리고 절대로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방으로 오지 마. 말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마. 그냥 온 신경을 기울여서 듣기만 하라고. 그러더니 순식간에 그의 모든 활력이 다시 사라졌다. 그리고 위압적이고 목적에 충실한 말이 갑자기 낮고 희미한 중얼거림으로 변했다. 환각에 시달리는 환자의 어투였다. 나는 재빨리 그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구두굽 소리를 들었다. 홈즈의 침실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막이 이어졌다. 그의 침실에서는 오직 아픈 사람의 헐떡임과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내 상상으로 방문객이 침대 옆에 서서 환자를 내려다보는 듯 했다. 마침내 이상한 한숨 소리에 정막이 깨졌다. 홈즈. 그가 외쳤다. 홈즈. 잠에 든 사람을 깨우는 듯 격하고 단호한 어조의 소리가 이어졌다. 내 말을 들을 수 있겠나, 홈즈?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방문객이 아픈 사람의 어깨를 잡고 흔드는 것 같았다. 당신입니까, 스미스 씨? 홈즈가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올 것이라고 꿈조차 꾸지 못했어요.
상대방이 큰 웃음을 터뜨렸다. 나라도 그런 것은 꿈꾸지도 못했겠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도 이렇게 보듯 내가 여기에 왔어. 불꽃이 타는 석탄이지, 홈즈. 불꽃이 타는 석탄이라고. 정말로 친절하고 훌륭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고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특별한 지식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방문객이 낄낄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렇겠지. 다행히도 런던에서 유일하게 자네만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알고 있나? 그때와 같은 병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 증상이 어떤 것들인지 알고 있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 나도 놀라지는 않겠어, 홈즈. 증상이 정확히 동일하다고 해도 절대로 놀라지 않겠어. 만약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아주 나쁜 미래가 펼쳐지겠군. 불쌍한 빅터는 4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이 됐지. 그토록 강하고 건강한 젊은 친구였는데 말야. 자네가 말한 대로 런던 한가운데서 그가 동양에서나 유행하는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 특이한 일이었어. 게다가 그 질병은 내가 별도로 연구해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었고 아주 특이한 사건이었지, 홈즈. 당신이 그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아주 영리한 것이었어. 하지만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밝힌 것은 너무나도 냉정한 처사였다고. 나는 당신이 그 일을 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알고 있었다고? 뭐 그래도 당신은 그 주장을 증명할 수는 없었지. 어쨌든. 하지만 나에 대한 중상모략을 담은 소문을 퍼뜨린 것은 무슨 생각이었나? 그리고 막상 문제가 벌어지니 나에게 기어와서 도움을 청하다니 이건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건 무슨 종류의 놀이인 건가? 그리고 환자가 애써 숨을 쉬려고 노력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한테 물을 좀 줘요. 그가 약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당신은 종말을 앞두고 있어, 내 친구. 하지만 나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 당신이 떠나게 놔두지는 않을 거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는 것이지. 여기, 아, 그래, 그렇게 더럽게 질질 흘리지 말라고. 좋아, 좋아.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나? 홈즈가 헐떡거리는 신음소리를 냈다. 제발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십시오. 과거는 과거로 지나가게 둬요. 그가 속삭였다. 나는 머릿속에서 모든 말들을 잊을 겁니다. 정말로 그럴 것이라고 맹세하겠습니다. 제발 나를 치료해줘요. 그러면 모든 것을 잊겠습니다. 무엇을 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터 사비지의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이요. 지금 당신이 인정했듯이 그것은 당신이 저지른 범죄였죠. 그것을 잊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것을 잊든 기억하든 자유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가 당신을 증인석의 상자에서 볼 일은 없을 테니까. 대신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상자 안에서 당신을 보겠군. 내 사랑 홈즈. 내가 보장하지. 내 조카가 어떻게 죽었는지 당신이 알든 모르든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카가 아니거든.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맞아요. 나를 찾아왔던 그 친구 말이야. 아, 이름은 까먹었군. 그 친구 말로는 당신이 이스트엔드 부두의 중국인 선원들에게서 그 병을 옮았다고 하더군.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감염 경로는 그것뿐이었죠. 당신은 정말로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랑하고 있구만, 홈즈, 안 그런가?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안 그래? 하지만 이번에 당신은 당신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을 만난 거야. 이제 기억을 돌이켜봐, 홈즈. 이 질병을 얻은 것이 그것 말도 다른 경로는 없었을까? 잘 생각해 보라고. 나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졌어요. 제발, 제발요. 나를 좀 도와줘요. 그래, 그래. 나는 당신을 도울 거야.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게. 당신이 죽기 전에
그것을 좀 알았으면 하거든. 고통을 멈춰줄 뭔가를 좀 나에게 주십시오. 고통스럽지, 안 그런가? 그래 중국 친구들은 죽기 직전에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곤 했어. 그래, 이제 온몸에 경련이 일어날 거야. 거의 확실해. 맞아요. 맞습니다. 경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당신은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을 수 있을 거야. 잘 들으라고, 지금부터. 이 증상이 시작되었을 무렵, 당신 삶에서 뭔가 일이 일어난 것은 없었나? 뭔가 특이한 사건이나 경험 같은 것 말이야. 없었습니다. 전혀요,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너무 아파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직접 도와주지. 우편으로 온 것이 없었나? 우편물이요? 어떤 낯선 상자 같은 것은 어떤가? 지금 나는 기절할 것 같습니다. 아, 정신이 없어요. 잘 들어, 홈즈. 그리고 방문객이 죽어가는 탐정을 잡고 흔드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로서는 숨어있는 곳 안에서 그냥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지금 이 말을 꼭 들어야 돼. 잘 들어보라고. 상자 하나가 기억나? 상자가 배달되었지. 수요일에 도착했어. 당신은 그것을 열었어. 기억이 나나? 그래, 그래요. 내가 그걸 열었습니다. 안에 날카로운 용수철이 들어있었어요. 이상한 웃긴 상자라고 생각하고. 그건 단순히 웃긴 상자가 아니었어. 그 대가를 이렇게 치르고 있잖아. 이런 멍청이. 당신이 그것을 열었고, 그리고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으라고 말했지? 당신이 나를 그냥 내버려뒀다면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았을 거야. 그래요. 기억해요. 홈즈가 숨을 몰아쉬면서 겨우 말했다. 용수철이 있었어요. 거기에 찔려서 피가 났습니다. 저기 저 상자죠. 저기 탁자 위에 있는 상자 말입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맞다고. 그리고 이제 저 상자는 내 주머니 속에 담겨서 이 방을 나가겠지. 그렇게 당신의 증거의 마지막 조각이 사라지는 거지. 그래도 홈즈, 당신은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잖아. 내가 당신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죽게 되는 거야. 당신은 빅터 사비지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았던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함께 해보라고 이 상자를 보내줬지. 이제 당신의 종말이 바로 눈앞에 와 있어, 홈즈. 나는 여기에 앉아서 당신이 죽는 것을 지켜볼 생각이야. 홈즈의 목소리가 너무 낮게 가라앉은 속삭임으로 변하는 바람에 나는 그의 말을 거의 들을 수 없었다. 뭐라고? 무슨 말이야? 스미스가 말했다. 가스등을 켜달라고? 아, 그래. 이제 밤의 그림자가 내려오고 있군. 안 그래? 좋아. 내가 가스등을 켜지. 그러면 당신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거야. 그가 방을 가로질러 가서 등을 켰다. 방 안이 환해졌다. 그래, 이것 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것들이 또 있나, 내 친구? 성냥과 담배를 부탁합니다. 그 순간 나는 놀라움과 기쁨에 차서 함성을 지를 뻔한 것을 겨우 참았다. 그는 평소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아주 약간 약해졌지만 내가 잘 알고 있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아주 긴 정막이 흘렀다. 아마도 컬버톤 스미스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놀라운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중인 듯 했다.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마침내 그가 건조한 어투로 숨에 벅차서 이야기했다. 어떤 역할을 모방하는 가장 성공적인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홈즈가 말했다. 정말로 확신에 차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나는 그 어떤 음식이나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까 당신이 나에게 준 한 잔의 물을 먹은 것에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괴롭고 가장 절박한 것은 바로 이 담배더군요. 아, 그래요. 여기 탁자 위에 담배가 몇 개 있군요. 그리고 성냥을 긋는 소리가 들렸다. 오, 훨씬 낫군요. 아하, 좋습니다. 좋아. 그리고 멀리 방 밖에서 요란하게 뛰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모튼 경감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당신 사람이 있고요. 홈즈가 말했다. 경찰관이 익숙하게 범인 체포를 시작했다. 빅터 사비지의 살해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셜록 홈즈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낄낄거리면서 말을 덧붙였다. 모튼 경감님, 컬버톤 스미스 씨는 불필요한 문제를 줄여주겠다는 듯 우리가 약속했던 신호인 가스 등을 직접 켜주는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어쨌든 저 범인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보면 작은 상자가 있을 겁니다. 그건 역시 꺼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정말로 조심해서 그 상자를 다룰 겁니다. 그래요. 여기에 놓으세요.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돌진하는 소리와 몸싸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와 고통의 찬 비명이 뒤따랐다. 그렇게 해야 다치기만 할 뿐이야. 경감이 경고했다. 가만히 서 있어. 그리고 수갑이 철컥거리면서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로 훌륭한 함정이었어. 높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재판정으로 데려갈 거야. 내가 아니라 홈즈. 저 친구가 나에게 부탁을 해서 이리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치료해 달라면서요. 경감님. 나는 그가 불쌍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내가 뭔가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짓거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미친 의심이 낳아낸 이상한 헛소리들이죠. 홈즈, 그냥 누워나 있으라고. 내 말도 당신 말만큼이나 신뢰성을 가진다고. 세상에나, 홈즈가 소리쳤다. 이런, 내가 그를 완벽하게 잊고 있었군요. 나, 불쌍한 왓슨. 자네에게 수천 번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이군. 자네를 간과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 왓슨, 자네에게 여기 컬버톤 스미스 씨를 소개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알기로 자네는 오늘 오후 그를 만났었잖아. 안 그런가? 아래에 마차를 대기시키고 있겠죠. 경감님. 그래요. 옷을 차려입은 다음에 바로 당신들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마도 경찰서에서 내가 도움을 드릴 것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하는 것은 힘들었을 거야. 몸과 얼굴을 씻고 옷을 입으면서 홈즈는 몇 잔의 보르도 와인과 비스킷을 몇 조각 먹었다. 그렇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내 일상 습관이 워낙 불규칙적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것은 나에게는 어렵지 않지.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나에게는 그런 재능이 있단 말이야.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은 내 상태에 대해서 허드슨 부인을 확신시키는 것이었어. 그녀가 자네에게 달려가서 내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할 테고 그 다음에는 자네가 그에게 달려가야 하니까 말이야. 자네, 화가 난 것은 아니겠지. 그렇지? 자네도 알겠지만 자네의 많은 재능들 중 거짓말은 정말 형편없잖아. 그러니 만약에 자네가 내 비밀을 알게 된다면 그가 여기로 와야 한다고 설득할 수 없었을 거야.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인상적으로 행동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그것이 전체 계획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었거든. 그가 악의와 복수심에 가득 찬 천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가 직접 여기로 와서 자신이 성취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 하지만 자네 얼굴은, 홈즈, 그 유령 같은 얼굴은 어떻게 된 거야? 3일 동안의 절대적인 단식은 아름다움에 도움이 되지 않지, 왓슨. 그리고 다른 것들에 있어서 화장품이 하지 못할 것은 없어. 이마에는 바셀린을 바르고 눈에는 벨라도나 진액을 넣고 양과 광대뼈 위에 립스틱을 조금 묻히고 입술 주위에 밀랍 조각을 몇 개 뿌리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지. 꾀병 부리기는 가끔씩 내가 소논문 주제 중 하나로 고려하는 영역이야. 동전이나 굴, 다른 무관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만족스러운 헛소리로 들리게 돼. 하지만 자네는 왜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은 거야? 실제적인 감염 위험은 없었던 거잖아. 아니,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왓슨, 자네는 내가 자네의 의학적 능력을 불신하고 있다고 상상이라도 하는 건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환자가 맥박도 정상이고 체온도 정상인 것을 아무리 아파 보인다고 해도 자네의 훌륭한 진찰 실력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아까처럼 3미터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는 내가 자네를 속일 수 있었지. 하지만 만약에 자네를 속이지 못했다면 누가 우리의 스미스 씨를 여기로 데려올 수 있었겠어? 아니, 왓슨, 나는 그 상자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 그냥 옆쪽에서 자세하게 관찰하기만 해도 그 상자를 열면 독사의 이빨이 튀어나와서 상처를 입힐 것임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바로 비슷한 장치에 의해서 빅터 사비지가 죽음에 이르게 됐어. 그래, 그 사람은 유산 문제에 있어서 그 괴물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사람이었지. 자네도 잘 알겠지만, 왓슨, 나에게 오는 우편물의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해. 그래서 나에게 도착한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를 하지. 하지만 내가 그의 음모에 걸려든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를 함정에 빠뜨려서 자백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나는 진정한 예술가의 섬세함을 가지고 변장과 속임수를 진행했지. 고마워, 왓슨. 아, 여기 외투 입는 것을 좀 도와줘. 경찰서에서 일을 모두 마치면 심슨스 레스토랑의 기름진 음식이 오늘 내게는 아주 어울릴 듯 하군. 죽어가는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 덤 커넥트 편엠.